안녕하세요, 미스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민간사전청약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입니다. 분석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청약하는 분들이 꼭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입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7, 25층까지 12개 동이고요. 총 1030세대 중에 사전청약 공급이 927세대입니다. 본 청약 예정 시기는 2023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입주 시기는 2025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형을 보면은 이렇게 5개, 59 타입 3개, 84 타입 2개로 나와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로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모집을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분양가도 모집 공고문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59 타입 3억 3천대고요. 84 타입은 4억 5천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 유상 품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거. 본 청약 때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오산세교 지구 아래쪽에 있는 오산세교 2지구입니다.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져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다행스러운 부분은 학교가 가까운 초코화 단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A14블록 우미린이 분양을 했었는데요. 입지가 거의 같기 때문에 분양 결과를 좀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입별로의 추정 분양가를 좀 확인해 보면은 우미린 같은 경우 5구 타입 3억 초반, 하지만 3억 3천으로 약 3천 이상 정도 추정 분양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84 타입 이렇게 비교해보면 2천 조금 안 되게끔 추정 분양가가 좀 올라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주택형별로의 경쟁률, 당첨 가점, 특히나 최저점과 이 평균 점수를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지역 기타 경기, 기타 지역까지도 당첨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해가 아니더라도 기회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을 해보면은 80A라고 써있는 게 59A 타입입니다. 경쟁률이 4.62대 1이었고 84 타입으로 보이는 113 타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84 타입은 23.39대 1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 그만큼 보면은 경쟁률은 국민평형으로 보여지는 84 타입의 경쟁률, 지금도 눈에 보이시죠? 접수권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하지만은 점수 자체가 그렇게 50점, 60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최저점은 아니었다. 평균을 따지면은 50점 이하, 50점 중반, 기타 지역은 48점 정도의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후반 서밋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2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나눠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전략을 짜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불편한 점입니다. 과연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단지 인근 남서측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묘로 인해서 도망권의 좀 침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확인을 해보면은요, A13블럭, 여기 A13블럭이죠. 이 13블럭의 남서측 방향에 바로 여기 분묘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하면은, 자, 이렇게 분묘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 저층 세대는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간층에서부터 고층의 일부 세대들은 분묘가 보이는 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단지 배치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표시 보면은요, 왼쪽이 북쪽 방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놓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향은 59A 남동 남서, 59B 남동 남서, 59P 남동 남서, 84 타입 남양 남동 남서, 84P 남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남양이 있는 타입은 84 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틀렸습니다.
분석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분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단지 배치도였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다시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요, 왼쪽 방향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 아래쪽이 동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까처럼 단지 배치도를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단지 배치도는 틀렸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북쪽과 남쪽은 동일한데 동쪽과 서쪽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가장천이 오른쪽 방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 표시대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천이 왼쪽 방향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좀 이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이 오른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단지 배치도가 맞다라는 거죠. 공공청사가 오른쪽 방향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 표시가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B, P, 84 타입 향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84P 타입이 남서향이 아니고 남동향이 된다라는 거, 아하, 남서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남동향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 타입들 보면은 이 향 비율이 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59B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보라색인데요, 남동향 물량이 비율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남서향이 더 많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은 59B 타입은 남동향 물량이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을 잘 하고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불편한 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이렇게 동그라미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쪽에 위치해져 있는 세대들의 좀 불편한 점, 사생활 침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59B 타입인데요, 평면도를 보면은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안방 쪽인데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가깝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부부 욕실이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방이 이면창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생활 침해는 벌어지지 않고 부부 욕실을 사용할 때의 소음 부분이 살짝 있을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방 쪽에서도 이렇게 살짝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단지 배치도 59B 타입의 구조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볼 곳은 바로 이쪽 두 군데입니다. 이쪽에도 뭐 불편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동과 1912동 같은 경우는 59P, 84, 84P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평면도를 가져와서 딱 붙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P는 이렇게 살짝 각도가 좀 틀어져 있지만은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죠. 그리고 84와 84P도 딱 붙어 있습니다. 거실 쪽 뷰, 84P의 거실 쪽, 이런 자녀들 방의 뷰가 혹시 59P와 좀 거슬리는 게 있을까? 이 주방 쪽에서가 보이긴 하겠네요. 자, 이쪽 이렇게 살짝씩, 그리고 드레스룸 쪽에 창문으로 볼 경우는 뭐 많진 않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의 간섭은 좀 발생이 좀 됩니다. 이쪽 59P, 이쪽 59P가 위쪽에 있는 84 타입들의 쪽 남동향 쪽에 이 주방 쪽과 드레스룸 창문 쪽으로는 좀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59P가 이쪽 방향이 거실이라면은 더 불편함이 있겠죠. 주방 쪽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에는 층별 안내도도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요, 7동, 8동, 9동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 4호 라인 쪽에, 이쪽이 4호 라인 쪽에 59A 타입이 23, 24, 25, 24, 25, 25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A 타입은 이 10동에서의 저층 세대를 제외하면 웬만해서는 중간층 로열층이 걸린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84P 타입이 필로티 2층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필로티, 2층 필로티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평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9A 타입입니다. 25세대를 뽑고요. 포베이 판상의 마통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이 되고 주방 창문이 큽니다. 현관 창고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복도의 이 공간 자체가 복도 장식장이 될지 복도 팬트리 공간으로 될지는 본 청약 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실, 침실 2, 3을 통합할 수 있는 이 가벼운 벽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안방 발코니 잘 나져 있고요. 드레스룸에 창문도 있고 이 정도 공간이면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에 간섭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다용도실 쪽에 이 2단 선반이 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9B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7세대고요. 포베이 각진 판상형 맞동풍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쪽에 각이 져 있다라는 거죠. 향은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특징은 맞동풍 되고 주방 창문이 큽니다. 조리대가 59A와 P 타입보다 좀 좁다, 이렇게 폭 자체가 좀 좁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 창고 보이고요. 역시나 복도 장식장 또는 복도 팬트리 공간이 좀 확인이 됩니다. 거실과 침실들을 통합할 수 있는 옵션 동일하고요. 안방 발코니도 확인이 됩니다. 드레스룸 자체가 좀 각이 져 있다라는 게 실생활에서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혹시나 가벽으로 돼서 드레스룸, 주방, 안방 이렇게 순환 구조로 혹시나 되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청약 때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59P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세대를 뽑고요. 3면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1면, 2면, 3면에 창이 나져 있다는 거죠. 향은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세부적인 특징은 맞동풍 되고 주방 창문이 큽니다. 역시나 현관 창고 있고 복도 장식장 또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침실들을 통합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자, 안방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면창으로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안방 발코니 잘 보이고요. 하지만은 약간의 좁은 드레스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유상으로 슬라이딩 장을 이쪽 방향으로 좀 둘 수 있지 않을까. 이쪽에 슬라이딩 장 도어를 두면은 수납은 넉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제일 잘 빠진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84A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세대를 뽑고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입니다. 남향이 유일하게 있는 타입은 바로 84A 타입.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 되고, 자, 디귿자 주방이 나왔네요. 창문도 큽니다. 59A 타입보다 창문 폭 자체가 좀 더 크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만족스러울 것 같네요. 자, 현관 창고가 없다라는 건 조금은 아쉽지만 이 복도 팬트리 순환 구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충분히 이 공간의 유상 옵션들을 본 청약 때 확인을 해서 만족스럽게 좀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후반 서밋에서 나오는 이 사전 청약에서는 침실포가 아니고 여기를 다목적실이라고 좀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창문 또한 나져 있기 때문에 침실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가벽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넓은 주방을 활용한다라든지 장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할 수 있는 옵션 동일하게 있고요. 안방 발코니 잘 보이고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 나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4A 타입 평면도 보면은 꽤 잘 나와 있다라고 하긴 좀 됩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하면은 드레스룸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좀 더 대형 드레스룸으로 가져가게 하면 어땠을까 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84P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세대를 뽑고요. 3면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이 되겠습니다. 향은 남서향으로 고정입니다. 자, 세부적인 특징은요, 맞동풍 되고 디귿자 주방, 자, A타입과 동일하죠. 59 타입들보다 또 주방 창문의 폭 자체가 크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현관 창고 없고 복도 팬트리 이쪽 부분이 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목적실이라고 보여지는 이 침실포가 있고 이 창문 또한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이런 옵션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동일할 것 같고요. 거실과 침실들을 통합할 수 있는 옵션도 동일합니다.
안방 이렇게 넓고 이면창이라는 게 이제 A타입과 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59P, 84P, 그래서 이 P자가 붙어 있는 타입들은 안방이 넓고 이면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안방 발코니 보이고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드레스룸이 되겠는데 약간은 A타입보다는 좀 좁은 드레스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유상으로 슬라이딩장 될 예정이니까 더 넓게 그 수납 공간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A타입 평면도도 좋고 P타입 평면도도 좋은데 조금 더 장점이 보이는 P타입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향도 고정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단 하나는 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좀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른 단지의 평면도와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신 타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반서밋 84P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저번 달 2월 28일에 분양한 인천검단 AB13블럭 호반서밋, 여기도 호반서밋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동일하게 사전 청약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각 방들의 표기도 누락이 되어 있고 동일한 스타일로 평면도를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3면 개방, 포베이 판상의 맞동풍이라는 거가 동일하다는 게 느껴지죠. 조금의 차이점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바로 이 공간들입니다. 인천 검단 쪽에 나와 있던 이 84C 타입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다목적실, 정말 이 공간 자체는 그냥 팬트리로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창문이 나 있지 않고 이쪽에 또 엘리베이터랑 마주 보기 때문에 또 소음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나와져 있는 이 84 타입들의 이 공간 자체가 더 넓고 창문도 시원시원하게 나 있기 때문에 더 잘 나온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안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방 폭 자체가 넓게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꽤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제 평면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평면도 확인하기 전에 모집 공고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84 타입 및 84P 타입 다목적실 벽체가 승강기 벽체와 연결되어 이 소음과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912동 84 2호 세대는 이 다목적실 벽체뿐만 아니라 드레스룸 벽체가 승강기와 면학이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전달된다라는 것도 모집 공고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보면요, 1912동 84 타입 2호 라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목적실이라고 보여지는 이곳, 엘리베이터랑 가깝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이다. 바로 이쪽 59P 타입 쪽에서 운영되는 엘리베이터랑도 면하기 때문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 타입들입니다. 자, 3개 평면도고요. 현관 창고가 있는 타입은 모두 다 있습니다. 주방 조리 면적이 좀 좁은 타입은 59B 타입. 자, 안방이 넓고 이면차인 거는 59P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4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타입과 P 타입, 이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딱 동일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추정 분양가도 동일하게 4억 5천대입니다. 평면도 구조는 포베이기는 한데 P타입이 안방 이면창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안방이 넓기 때문에 더 P타입이 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궁금한 점 하나가 있는데 각 방들의 사이즈, 거실의 사이즈, 이런 사이즈들이 정말 동일한지, 정말 동일하지는 않겠죠. 왜냐, 안방의 공간 자체가 더 넓은 P타입에 비해서 A타입은 안방이 좀 좁기 때문에 다른 공간들이 좀 더 넓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 순서대로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평면도가 2개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주황색으로만 막대기가 표기가 되고요. 현관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각각의 사이즈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은요, 당연히 안방은 P타입이 크고요. 침실 2와 3이 될 수 있는 이 공간은 A타입이 약간은 넓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목적실로 보이는 이 침실포는 A타입 역시나 더 넓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거실 또한 역시 A타입이 살짝 넓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 사이즈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P타입이 가로폭은 길지만 세로폭 자체는 A타입이 살짝 더 길었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이 P타입 안방 공간 자체가 넓다라고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꼼꼼하게 좀 측정을 해 보면은요, A타입에서의 장점들도 보이긴 합니다. 때문에 각자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A20블럭 힐데스 하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